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2일 목요일입니다. 크립토모닝 소피고요. 크립토모닝은 디지털 에셋 코리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정말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시장, 비트코인을 필두로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들 오늘은 짙은 녹색불 켜주고 있고요. 상승률도 적지가 않습니다. 비트코인 8%, 이더리움 11%, 카르다노 10% 등 오르고 있고 도지코인도 12%가량 상승 중인데요.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7거래일 기준으로는 대부분 하락세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동안의 낙폭이 좀 과했다는 걸 드러내주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7% 상승 중입니다. 거래대금 제일 많은 건 도지코인이죠. 10% 넘게 오르고 있고 그 밖에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모두 반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쪽에 샌드박스, 플로우넴, 세타퓨엘 등 두 자릿수 반등하는 것들도 있고요. 오늘은 업비트에서도 하락하는 것 단 한 종목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 간략하게만 살펴봤고요.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록파이 CEO가 트위터를 통해 뉴저지주 증권국이 블록파이 이자 계정 개설 중단 명령 발효 일자를 기존 22일에서 29일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워드 컨퍼런스 비트코인 토론에서 캐시우드가 신흥국이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직면했다며 비트코인은 향후 인플레이션의 해증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비트코인 채굴에 수반되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졌고 테슬라가 다시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또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스페이스X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미국 변호사협회와의 인터뷰에서 주식 토큰과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법에 따라 증권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샘 뱅크먼 프라이드 FTX 창업자가 이끄는 투자회사 알라메다 리서치가 3만 달러 이하 가격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지난 이틀간 1,080만 달러 이상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4,739만 달러 상당의 코인베이스 지분도 추가 매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도지코인에 투자해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거둔 유명 유튜버가 지속적으로 도지코인을 매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오늘은 헤드라인에 나오지 않는 뉴스들 위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잠깐 보면요. 앨런 머스크가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후에 이더리움이 상승하고 있다. 사실 이더리움은 하드포크를 앞두고 충분히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에 좀 기운에 눌려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더리움이 어쨌든 지금은 12%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비트코인 채굴이 재생에너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본인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 나왔고요. 캐시우드나 좀 친암호화폐론자들이 발언을 이어가면서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시장이 또 긍정적으로 반응한 이유는 또 따로 있었죠. 이 사람들의 그 발언에만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요. 어제 제가 전해드렸던 뉴저지 금융당국이 블록파이를 대상으로 이자를 주는 그 계정 신규 발급을 중단해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게 22일이 원래 예정이었는데 조금 미뤄졌다고 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 그게 미뤄지면서 이게 포브스의 기사인데 이 미뤄지면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주요 인사들이 조금 더 시장의 분위기를 띄운 셈인데, 그렇지만 이걸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쪽의 이야기도 우리가 들어봐야겠죠. That get bounced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죽은 고양이가 뛰어오르는 거다인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 더 하락하기 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전에 잠깐 오르는 것이다 라면서 비트코인이 32,000에서 33,000달러까지 가지 못하면 다시 내려갈 거고 24,00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 지금 32,000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하나의 의견으로 참고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디지털 자산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큰 시장이죠.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주식시장보다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델타 변이
제8 또 제4차 글로벌 팬데믹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 규제까지 영국이나 이탈리아나 정말 전방위적으로 전 세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그 규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주목해 봐야 될 요인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으로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트래블룰 관련해서 어제 또 전해드렸던 유럽연합이 또 이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에 나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근데 이게 시장에 조금 안 좋게 해석이 됐던 이유가 여기 보시면 이 익명의 디지털 자산 지각 거래를 금지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걸 다 보겠다는 건가? 모든 걸 감시하겠다는 건가? 그럼 탈중앙화에 어긋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요. 사실은 이게 이 코인데스크에서 좀 해석한 기사를 냈는데요. 이 새로운 룰은 트래블 룰이랑 비슷한 것이다. 트래블 룰은요, 그 규제 당국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규제 당국이죠. FATF가 권고한 사항인데요. 이걸 따르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규제인데, 자금 세탁 방지 AML을 위해서 거래소 간의 가상자산 주고받을 때 송금인, 수취인 정보가 파악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를 안 하면 우리가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걸 챙기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특근법 시행령을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의 자산을 이전할 경우에는 보내는 고객, 받는 고객 이름과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 그 개인에 대해서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 트래블룰이라고 말을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트래블룰이다 결국에는. 그래서 당신이 이런 큰 그런 커스터디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는 이상, 개인인 이상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에는 이걸 이렇게 그냥 익명의 디지털 자산 거래를 중단하는 걸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도 조금 재해석이 나왔고요. 그리고 스펙 상장을 통해서 채굴 회사들이 나스닥에 상장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미국에서 코어 사이언티픽이라는 곳이 채굴하는 회사인데요. 스펙 회사를 통해서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매출도 2020년에 한 얼마인가요? 6천만 달러죠 정도 나왔고, 채굴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번 것 같아요. 그리고 아르고 블록체인 역시도 미국의 IPO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회사는요 영국 회사예요. 영국 회사라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ADR, 흔히 ADR이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외국 주식 직접 매매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주권을 은행이 맡아놓고 대신 발행해서 유통시키는 증권을 ADR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도 또 나스닥 상장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채굴을 막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채굴 회사들은, 또 영국의 채굴 회사들은 지금 상장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채굴자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닐까 싶어요.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봤고요. 주요 일정까지 확인해 볼게요.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의견을 받았는데 의견 주신 거 다 감사하게 읽었고요. 조금 더 수렴을 해서 저희가 사실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그 조회수가 단기적으로 오르고 내리고를 크게 신경 쓰진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요.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지만요. 더 가치 있는 정보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하기 위해서 개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저 대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위에 많이 공유나 홍보, 또 좋아요, 구독만 많이 눌러주셔도 감사할게요. 자, 그럼 저는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